항의를 해주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부자 가족으로 가는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시겠다고 해서 모였습니다. 자, 경영학 박사이신 이영권 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박사님. 예, 아, 그래요? 그러니 네. 박사님께는 또 얼마나 많은 전화와 연락과 관심이 네. 갔을까요? 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고 네. 뭐 어디서 테이프나 책을 구하느냐 자기 신도들한테 다 좀 들려주고 싶다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인터넷 제 홈페이지에는 들어온 분들한테 전부 전화도 하고 전부 제가 답변을 다 드리거든요. 직접 전화 통화. 예예. 그저께도 어디 갔더니 신현숙님인가 하는 분이 쫓아나오면서 봤다 그러면서 자기 다시 보기를 3번이나 봤다네. 그래서 내가 착하다고 그랬죠. 예. 그다음에 예, 예. 어제도 예, 예. 어제도 저쪽에 대구에 가서 강연했더니 최경자라는 분이 쫓아나오면서 예, 예, 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아유, 그러셨군요. 예. 그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일이 해주시는 건 그만큼 열정이 있으셨던데요. 오늘도 그런 열정적인 강의. 아, 예. 뭐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웃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전에 한번 저 KBS PD가 폭소 클럽에 좀 나오면 안 되냐고 그런 적인데 그 지난번 강의는 조금 좀 편안하게 아주 상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편안하게 보여드리는 거라면 좀 낙관적으로. 예, 오늘은 조금 야단 맞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래서 시청자분들 다시 보기 준비하시고 예. 필기독으로 오늘 좀 준비를 해서 좀 중요한 건 좀 적어 내려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고요. 네. 시청자분들이나 방청객들 다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걸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국가의 미래가 더 밝아질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강의 뭐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온 얘기나 미래를 보는 식견을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손을 댔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글을 보내고 전화를 꼭 드려요. 제 홈페이지에 오시는 분들은 세계화전략연구소 홈페이지가 됐던 멘토클럽에 오면은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리거든요. 박정님이란 분은 자제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3번 전화를 했는데 서로 전화가 안 됐어요. 그분은 나중에 꼭 전화를 드려서 자제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미래는 너무 밝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밝은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누구나 되는 게 아니니까 진짜 부자가 되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 부자를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로 다 따지면 제일 쉬운 것 같아.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럼 공부 잘하는 녀석을 잘 이렇게 훔쳐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훔쳐보기 할 때 조심할 건 내 앞에 있는 녀석이 나보다 실력이 좋은 걸 훔쳐봐야지. 실력이 없는 걸 훔쳐보면 납치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기업, 그 다음에 선진국 이런 데를 늘 벤치마킹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부자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부자의 모습을 늘 복사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죠,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상담을 받으면서 꼭 이렇게 자세히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열차가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제일 느린 복 하나 있죠. 요즘에 그 무궁화. 이 녀석은 5시간 40분 걸려요. 두 번째 새마을이 4시간 40분 걸리고 그 다음에 KTX가 2시간 40분 걸리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오는 습관이 늘 지금 KTX나 새마을이 아니라 무궁화처럼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무궁화를 타고 마음이 급하니까 1호 차량에서 10호 차량까지 막 뛰어다녀요. 좀이라도 빨리 가보겠다고. 근데 그 열차는 영락없이 5시간 40분 만에 부산에다 내려놔요. 그죠? 자기가 해온 습관 그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5시간 40분 이전에는 도착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부산에 좀 더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타고 있는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다음 역에서 다음 기차를 기다렸다가 그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습관, 소위 말해서 habituation change, 습관화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녀석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머리가 좋아서 되는 애가 가끔 있어요. 내가 그런 친구 만나서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만나면 신경질 나, 그 친구는 말이에요.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전교 1등이냐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우등생을 잘 보고 저 녀석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봐서 그 친구한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전교 200명 중에서 200등인 녀석이 공부를 잘해보겠다고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봐야 180등까지는 갈 거야. 그런데 200등 하는 녀석이 전교에 10등 안에 들어오려면 공부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도 바로 부자가 되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과감하게 때려치고 습관을 바꾸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때려 죽여도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궁화호에서 아무리 빨리 뛰어봐야 지가 가자 빨리 가자 뛰어봐야 5시간 40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생 다 4, 5종 6도 된 다음에 이거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마라톤이고 여러분 자제분들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늘 미래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기의 성공 습관을 바꾸는 쪽으로 가자 하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대단히 소중한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자, 부자가 되고 싶으면요 우선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부터도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10,000원짜리 용돈 주면서 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돈의 70%인 7,000원은 전 세계에 있는 230개 나라에서 돈이 들어와서 이 애비손을 거쳐서 지금 너한테 가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대관소찰, 세계라는 숲을 보고 한계라는 나무를 보고 경기도라는 줄거리를 보고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는 이파리를 봐야 정확하게 그 돈의 출처가 보이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 그 녀석이 쫓아갈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부터 트레이닝을 잘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이 있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갖고 있는 거 있죠. 시간 안 지키는 거, 그냥 게을러 터진 거 말이에요. 응?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도 계속해서 자기는 그런 방법으로 살면서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인생만 좀 먹는 게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성공하는 습관이 분명히 있어요. 뭐 짠돌이가 됐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됐든 말이죠. 사람들하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됐든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 있고 지켜야 될 좋은 습관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하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무궁화호를 탄 녀석이 갖고 뛰고 있는 거구나. 그럼 지금부터 과감하게 내 던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분명히 가지시면 진일보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정말 좋은 습관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건 내일 아침부터 바꾸면 되니까 근본적으로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제 얘기를 믿고 또 예를 적절하게 다 들려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믿고 내일부터 좋은 습관으로 바꿔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가면 여러분들은 6개월 후 1년 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통화를 한 제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의 내가 있는 모습은 과거 지금까지 나의 모든 노력에 대한 결산물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결산물을 1년 뒤에나 5년 뒤에 다시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을 바꿔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 지금까지 오던 방법으로 그냥 가면 그 사람밖에 안 된다는데 전부 다 동의를 하면서도 막상 바꾸자 이렇게 했을 때 다 끄떡거리면서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성공을 하려면 말이죠. 반드시 두 가지의 기둥을 반드시 꽉 잡아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성실이라는 기둥입니다. 성실해야 되거든. 두 번째가 유능이라는 기둥이에요. 성실하고 유능. 성실은 아주 대단히 좋은 성공을 위한 텃밭입니다. 이 텃밭을 잘 닦는 것을 매일매일 갈고 닦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성실하게 매일 텃밭을 갈고 있어야 됩니다. 유능은 성공을 위한 씨앗입니다. 좋은 텃밭에다 좋은 씨앗 뿌리고 매일 물만 주고 있으면 6개월 후 1년 뒤에 기가 막힌 곡식 또는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이때 맺히는 열매를 우린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실하고 유능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과연 지켜야 될 습관이고 나쁜 습관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제가 조근조근 씹어드릴 테니까 자기가 그게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아이고 이건 난 그냥 정말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반성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이 강의가 의미가 있지. 한 귀로 듣고 아이고 저건 제일 비겁한 사람은 자기 변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딱 나쁜 게 나오면 난 이것 때문에 그게 안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 반드시 바탕부터 오늘 제가 한번 쫙 훑어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 좋은 건 잘 지키시고 나쁜 건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성실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말이죠.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하게 살아라. Early birds catch more worms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모이를 먹는다. 그죠? 5마리 새가 있어. 그게 첫 번째 새가 나가서 떨어져 있는 곡식 중에 새가 제일 먹고 싶은 거 순서대로 다 먹고 배 채고 들어와. 두 번째 새가 나가. 5번째 새는 4마리 새가 다 먹고 남은 찌꺼기 중에서 골라 먹어요. 맞죠? 그래서 반드시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새가 더 많은 모이를 먹는다는데 정답이에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달려드는 제자님이 이런 놈이 있어요. 그러면 일찍 나가는 새는 사냥꾼에게 먼저 죽습니다. 이런 거기 알면 죽겠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Early birds catch more worms.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반드시 더 많은 모이를 먹습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 얼마만큼 부지런한 거냐, 그리고 왜 부지런해야 될 것이냐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일찌감치 일어나면서 출근을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늘 가정에 계신 저 주부님들이 이 강의 들으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부군하고 아이들하고 다시 보기로 꼭 같이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다시 보기를 뭐 2-3번 들으신 분들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집안은 틀림없이 성공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 구구단을 외우고 있으니까 수학 문제 빨리 풀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같이 보라 그러냐? 지금 주부님들한테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같이 호흡을 맞추실 남군들이 됐든 자제분들한테 모범이 되고 그들이 글로 가는 게 왜 필요한가 하는 거를 잘 보여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면서 얻어가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럼 부지런한 게 어느 정도 부지런한 거냐? 제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저처럼 뭐 3시 50분에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전 지금 매일 3시 50분에 일어나는데 제가 사실은 일찍 일어난 편이었는데 미국에서 멘토 이따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일어나는 시간을 5시까지 땡겼다가 제 스스로가 3시 50분까지 땡겼어요. 방송 시간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이 예.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 틀림없이 아침 시간을 자기가 더 확보하려고 스스로 애를 쓰게 된다. 근데 선생님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실례지만. 뭐 가끔 11시나 10시 사이에 자려고 애를 쓰죠. 예. 그런데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 헤비추에이션, 습관화가 되게 되면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눈이 자동으로 떠지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저녁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놈이 꼭 있어요. 내 제자 중에. 그럼 내가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해. 이놈아, 그럼 너 미국으로 이민 보내면 바로 아침형 인간 되겠구나, 자식아. 뒤집어지니까, 시간이 시차가 뒤집어지니까. 에? 그죠? 근데 그 자식 가가지고 2주만 있으면 원위치 한다. 바이오리듬은 없는 겁니다. 바이오리듬은 못된 버르장머리를 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지 몸에다 심어놓고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없다는 걸 증명해 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을 제가 LA로다 이민을 보냈어. 이분 처음에 가시면 2주 동안 밤이면 일어나, 낮이면 잘라고 그래. 한국 시간에 맞추니까 2-3주 지나면 그 시간에 딱 적응하는 걸 뭘로들 나한테 설득을 하실 겁니까? 바이오리듬은 없는 거예요. 성공적 바이오리듬으로 지금부터 고쳐나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 몇인지는 본인이 다 아실 테니까 본인들 다 숙제하세요. 30분을 땡기면은 낮에 거의 2시간에 해당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거든. 만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됐든 가정주부님이 집에서 계시더라도 아침 9시부터 5시에 퇴근할 때까지 부군이 열심히 회사에 있더라도 전부 윗사람이 찾아, 전화와 밑에 사람 상담해줘야 돼, 또 손님 찾아와,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시간을 언제 가져야 될 거냐 볼 땐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딱 갖게 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30시간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사는데 16시간만큼도 못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Time is gold. 뭐 잘 아시겠지만 시간은 금이다 라고 얘기도 다 얘기했는데 시간은 금이라고 그렇게 외워댔으면서도 그 시간을 금처럼 쓰지 못하는데 우리한테 잘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대단히 소중한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 지켜야 될 습관입니다. 지금 벼랑간 7시에 일어나던 분이 5시에 확 일어나면 낮에 약 먹은 병아리 새끼처럼 맨날 졸아요.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지 한 달에 10분씩만 땡겨라 이거. 인생은 마라톤이고 앞으로 75세 80세까지 갈 거니까 한 달에 10분씩을 땡기세요. 그럼 1년이면 정확히 2시간 땡길 수 있어요. 절대로 바이오리듬에 관계없이 천천히 적응 능력 길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행하지 못하는 건 100% 자기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건지는 제가 조금만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는 것은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된다. 제가 1년에 책을 보통 2권씩 정도 쓰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동안 26권 정도 썼는데 다 언제 쓰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새벽 시간에 쓰는 거예요. 낮에 쓸 시간 없어요. 돌아다니냐고. 제 자동차가 1년에 10만 킬로씩 돌아다니니까 언제 뭐 항상 떠 있잖아요. 그런데 난 아침 시간에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일어나는 시간을 3시 50분으로 땡긴 이유가 그 시간에 모든 거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안하게 다니면서 남이 보면 그냥 노는 녀석 같은데 때만 되면 책이 하나씩 나와요. 내가 오늘 선범수님하고 이금희님 드리려고 제 책도 오늘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인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방청객 중에 저 오늘 반응 좋은 양반 드리려고 2권 더 가져왔어요. 그러면 방해받지 않은 1시간은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된다. 전부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 출근 시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여기 잠실에서부터 서울 세종로까지 간다고 쳐보세요.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 맞죠? 근데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25분에서 30분도 안 걸려요. 전부 차 속에서 전부 시간 잡아보면서 나는 굉장히 바쁘대요. 근데 보면 쓸데없는 시간에 전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맞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꼭 대드는 놈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런 녀석 있으면 손 꼭 붙잡고 얘기해. 이 자식아, 9시에 타는 지하철은 지옥철이지 이게 지하철이냐 이놈아. 그냥 완전히 떠다니잖아. 이거 앉은 자리도 없어. 지가 무슨 뭐 책을 읽을 수가 있어. 뭐가 있어. 기껏해 남이 읽고 있는 신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 사람이 신문 냉기면 이지랄해. 나 아직 못 읽었네. 누가 칼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시간의 칼자루를 쥐가 쥐어야 돼요. 그 앉아서 신문 보는 사람은 시간의 칼자루를 쥐가 쥐고 앉아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시간에 보면은 뭐 지하철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도 책 읽을 시간조차 없이 다니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다고요. 어쨌든 일찍 움직이게 되면은 대단히 중요하죠. 7시에 출근하는 전철을 타면 그건 행복철이에요. 그 전날 술을 좀 먹어서 피곤해 죽겠어. 그럼 잠깐 앉아서 자도 되잖아. 그리고 편안하게 앉아서 늘 책 같은 거 읽으면서 오늘 하루도 정리하고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도 다져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데도 그거를 전부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 버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1-3이지. 이게 뭐냐면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계속 9시에 출근해. 딱 시간에 어떤 녀석은 무슨 뭐 문 뒤에 숨었다가 정확히 종치문 들어오는 것 같은 꼭 그렇게 9시에 정확히 맞춰 들어오는 놈이 있어. 인생은 무슨 뭐 문 뒤에 숨었다 들어오는 것 같아. 그냥 그런데 7시에 출근하는 걸로 만약 바꿨다고 쳐보세요. 또는 남들은 다 9시에 출근하는데 8시에 출근한다. 그럼 누구 눈에 제일 먼저 띄겠어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수희 아저씨 눈에 제일 먼저 띕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아파트에서 나갈 때 경비 아저씨가 됐던 슈퍼마켓 아줌마 눈에 제일 먼저 띕니다.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제3자가 인식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 요새 바뀌었네. 굉장히 좋게 바뀌었네. 성공하겠네. 이걸 영어로다 헬로 이펙트 파지티브. 즉 후광 효과가 좋아진다. 그래서 서포터스 그룹, 후원자 그룹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될 거야. 되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근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제일 먼저 보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6층이나 7층에 사무실 올라갔을 때 누굴 제일 먼저 만나겠어요? 남들 다 출근 안 했지만 청소 아줌마를 맞습니다. 인사 열심히 해서 아주머니 저 누굽니다. 예. 그러세요? 앉으세요. 어쩌고. 아주머니들끼리 나중에 커피 타임에 둘이들 입당합니다. 이거 7층에 있는 김군 말이야. 아주 참 됐어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일찍 나오고 정확해. 성공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수리 아저씨가 지나가다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누구 얘기야? 김 과장이. 아이고, 당신들도 그렇게 보는구만. 나도 그렇게 봐. 저 사람 틀림없이 사장 될 사람이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걸 바로 옛날 말로 얘기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고 갈 수 있도록 애를 쓰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모습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아침에 방해받지 않는 1시간은 오후에 2~3시간에 해당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실 건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악순환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술 먹고 늦게 일어나고 그냥 대강 자기 정리도 못하면서 그냥 뛰어나오고 그냥 전철에서 땀 뻘뻘 흘리고 앉아서 회사 도착해서 진짜 일할 시간이면 졸려 이 자식은. 그게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저처럼 강의하는 미국 사람이죠. 자, 이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 전체적으로다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프로액티브, 주도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칼자루를 쥐어라 이 말이야. 칼자루를 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이 칼날을 다 쥐고 앉아있어. 그리고 나 손 좀 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이때 가장 중요한 칼자루를 돌려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성공할 확률이 2배 정도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평론이에요. 물론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저녁에 일을 해서 반드시 저녁형 인간으로 가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건 10명 중에 한두 명이야. 중요한 건 대부분이나 여러분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생활을 공통적으로 하면서 가실 분이라면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자제분들도 이건 저 번외의 얘기입니다만 자제분들도 앞으로 10분씩 정도 일찍 깨워서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한 페이지의 책이라도 읽고 나가게 하면 브레인, 뇌를 순환시킨 다음에 학교 가기 때문에 워밍업을 끝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능력이 훨씬 더 향상된다라는 게 교육학자들의 얘기도 바로 이런 데서 일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어쨌든 부지런하게 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약속 가슴에 많이 찔리실 거예요. 약속은 두 가지요. 시간에 대한 약속과 말에 대한 약속이에요. 네, 시간에 대한 약속 이거 사람 죽이죠. 난 전 세계 그렇게 다니면서 제일 거슬렸던 게 코리안 타임스. 요즘에 많이 낮았어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말로 약속을 아직 덜 지켜. 그래서 선진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되니까 그게 아직도 선진국이 안 되듯이 말에 대한 약속하고 시간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셔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요. 우선 이 시간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은 자제분들하고 됐든 남편분들이 됐든 시간 약속들 했으면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약속이 됐으면 먼저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고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상업용어로 갑과 을이라고 그래요. 을이 이제 주로 이제 갑이 센 사람이고 을이 이제 빌러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갑의 센 입장에 있더라도 항상 먼저 가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 이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분 전에 미리 가는 연습을 해라 이 말이야. 제일 치사한 얘기는 이거예요. 뛰어오면서 늦게 오면서 꼭 이런 놈 있어. 아우 차가 어떻게 막히니까. 근데 그런 녀석이 있으면 손꼭 붙잡고 이게 이 새끼야 대한민국에 차 막히는 건 모르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그걸 갖고 다니냐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성공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 이렇게. 막히는 걸 알면 미리 출발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근데 자꾸만 밀리면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에 밀리는 이유가 뭐냐? 따지고 보면 아침에서부터 시간에 칼자루를 쥐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라고 보는데 제일 보기 싫은 거는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신호등에 대기했을 때 옆에서 그때 이거 꺼내갖고 화장하는 사람들. 그죠? 기본적인 거 다 하고 차 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난 전 창피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침 시간에 늘 소위 말해서 아침 시간을 몰고 다녀야 되는데 자꾸만 밀려 다니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30분 전에 미리 가는 연습을 하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30분만큼 손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다면 내가 왜 권하겠어요. 두 가지로 웃게 돼. 첫째는 상대방보다 먼저 가 있으면 상대방이 오면서 속으로 이럽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약속만 하면 먼저 오네. 정확한 사람이네. 그걸 신뢰라고 그러죠. 신뢰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힘입니다.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저 사람하고 약속했으면 저 사람 반드시 지킨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려면 먼저 가서 딱 앉아야 돼. 두 번째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차 하나도 안 먹혀서 30분 전에 갔어.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방 속에서 늘 읽으면서 자기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책이 됐든 읽을 거리를 갖고 다니던 걸 딱 꺼내서 읽기 시작해. 그러면 뒤쳐다오던 사람이 두 번 놀래. 이 사람은 맨날 먼저 오더니 뭘 꼭 공부라고 앉아있네. 속으로 무서운 사람이다. 성공하겠네. 언제 왔어? 그럼 지금 방금 왔습니다 사장님. 뭐 읽고 있어? 별거 아닙니다. 앉으시죠. 누가 칼자를 쥐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냐. 반드시 칼자를 어떤 사람이 쥐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는 습관을 갖고 오늘부터 해라 이 말이야.
어머니들 모임 저도 가끔 집에서 들으면 도대체가 말이에요. 나 좀 미치겠어요. 응? 그렇게들 안 지킨다며. 미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30등이잖아요. 반드시 지키는 습관들 꼭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말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부지간에 남편과 부인 사이가 됐든 자제분들한테도 얘기한 건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겠다 그랬으면 해야 되는 게요. 이걸 이렇게 하자 그랬으면 해야 되는 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말을 해놓고 부도수표를 날려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걸 누가 배우는데?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엄마들이 엄마하고 아빠가 막 싸우는 걸 봐요. 그냥 막 야, 네가 뭐랬는데 애가 가만히 판다 보니까 서로들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거야. 서로 거짓말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나도 저러면 되나 보다. 그 집안에 성공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데 그 좋은 부모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박사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바르게 성실과 유능의 섹터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밑에서 자라는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중에 3-1이 건강관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성공이고 뭐고 해보는 게요. 건강하셔야 되는 거야. 산꼭대기에 정상의 깃발을 꽂으려면 자기의 건강관리들 잘 하셔야 돼요. 남편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부님들도 열심히 건강하셔갖고 열심히 해서 모양새도 잘 이쁘게 만들고 그건 본인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많은 분들한테 또 뭐 황수관 박사도 또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 같이 듣고 뭐 얘기 나누다 보면 제일 좋은 건 일주일에 3-4번씩 운동을 해라. 30분 이상씩. 제가 봐도 그겁니다. 근데 나보러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하는 게 아니라 습관화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30분 이상씩의 운동을 매일 해라 이 말이에요. 매일 헤비체전 습관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고의 프로골퍼인 최경주 선수는 하루에 4,000개씩의 공을 치는 거예요. 4,000개를 치면요 웬만한 사람 체력이 당하지도 못하고 손 다 까져요. 4,000개를 치려면 말이죠 엄청난 체력이지만 정신력하고 그걸 전부 습관화시키는 거거든요. 골프 선수가 요걸 요렇게 써서 요렇게 보내야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간 걸 휘둘면서 그대로 습관화된 것이 공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매일 하듯이 똑같이 습관화라는 게 대단히 무섭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정도의 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닿으면 내일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저녁에 운동을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저녁에 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백수 아닌다면. 그죠? 무슨 놈의 약속이 그렇게 많아. 시어머니한테 전화오고 남편네 집에서 뭐 있고 어쩌고 저쩌고.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걸까? 관리할 수 없는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똥배짱 때문에.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어.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들어왔어도 새벽은 짓거요. 맞죠? 잠을 좀 들자는 있더라도 새벽은 짓거요. 그래서 나는 많은 분들한테 새벽에 한 30분 정도씩 운동을 하라고 해요. 요즘에 뭐 아파트 주변이 됐든 뭐 좀 환경 좀 좋아졌어요. 나가서 그냥 뛰든 뭐 열심히 무슨 스트레칭을 하든 말이죠. 그냥 30분 동안 매일 운동을 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365일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로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건강이죠. 당연하죠. 쉐이핑업 잘 되시고 모양새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이에요. 사실 난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을 하면서 자제분들이 됐든 손잡고 나가서 혹시라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다. 성공한다. 한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중역 승진 있는데 된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 걸 아침 시간에 땀을 쫙 흘리면서 자기의 암시를 딱 주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하고 눈을 뜨고 간신히 그죠? 눈곱 띄고 나오는 사람하고는 바깥에 나가서 칼에 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아침에 자기 암시를 하면서 30분 동안 뛰어보세요. 그걸 영어로 다 슬리핑 자이언트라고 그러면 잠자는 거인. 여러분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제분들은 전부 저 깊숙한데 엄청난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는 거인을 다 가지고 있는데 평생 동안 그것을 깨워보는 사람이 1%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우는 방법은 똑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노크를 해야 돼. 일어나라.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30분 동안 딱 샤워를 하고 나오는 사람을 누가 이기고. 일어났겠어요, 박사님 벌써. 박사님이 일어나라고 하고 그러셔가지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자기 반성과 자기의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라고 내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신감과 함께 밖에 나가서 좀 이따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윤활유가 붙으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된다.